안녕하세요. 미국 이타카에 살고 있는 춘배입니다. 오늘의 종목은 HPE입니다. 정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시장의 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작을 넣어준 것이 이번 2분기 HPE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AI에 대한 서버 수요가 강력함을 시장에 인지시켜주면서 다른 인공지능, 좁게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시작합니다. 간략하게라도 HPE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HPE는 크게 4가지의 매출 세그먼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버, 두 번째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인텔리전트 엣지, 파이낸셜 서비스죠. 여기서 서버는 델과 함께 말 그대로 서버에 대한 공급을 하는 분야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생태계에서 중요한 요소이죠. 점유율 측면에서는 이제까지 델이 아웃퍼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03년 이후로 매출 측면에서 큰 성장을 이룬 건 델로 보이네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개념상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섞어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위 두 가지를 섞어서 하나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서버에 대한 사용, 네트워킹, 스토리지 등의 역할이 모두 포함되죠. 세 번째, 인텔리전트 엣지는 끝단의 디바이스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엣지라고 표현하는데요. 유무선을 아우르는 아루바 네트워킹과 보안 기능 등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스위치나 게이트웨이 같은 하드웨어 제품도 포함됩니다. 마지막 파이낸셜 서비스는 파이낸셜이라는 단어가 붙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객의 예산 관리 및 IT 기기 관리 등 자산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한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해됩니다. 다시 말해 특정 기능을 클라우드로 전환해 유지 비용을 줄이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리스, IT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무튼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 비중은 서버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인텔리전트 엣지가 각각 10% 후반, 파이낸셜 서비스가 10% 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익률의 차이로 서버가 50% 정도를 차지하고 인텔리전트 엣지가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즉, 다시 말해 이 기업의 실적은 서버에 대한 판매와 엣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서비스 수익이 결정을 짓는다는 말이죠. 기업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매출과 순이익은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매출은 72억 불을 기록해 전년도 대비해서는 약 4% 증가했습니다. 숫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실적 발표에서 무슨 내용이 오고 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에는 내리 사장과 CFO 마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해야 할 것은 역시나 AI 시스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I 시스템은 크게 3가지를 통합적으로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서버, 네트워킹 패브릭, 스토리지 등입니다. 즉, 데이터 센터의 서버, 스토리지 등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격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 시스템 매출이 지난 1분기 대비해서 2배 증가했다고 말했죠. 그 숫자는 9억 달러 이상입니다. 현재 매출이 약 72억 달러였으니 비중으로는 10% 이상을 기록했네요. 또한 누적 주문액은 46억 달러라 발표했습니다. 분기 수준 잔고는 31억 달러입니다. 또한 이를 사용하는 고객은 전년도 대비해서 3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래저래 시장 자체가 긍정적인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참고로 경쟁업체인 델의 서버 수주 잔고는 약 38억 달러입니다. 시총을 감안하면 HPE의 수주 레벨이 작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 번에 나누어 HPE는 본인들이 냉각 측면에서 많은 IP와 기술력을 갖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상위 시스템을 구축할 때 냉각에 대한 솔루션도 같이 제시를 하는데요. 당사는 3가지 냉각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3가지는 리퀴드 투 쿨링의 전통적 냉각 방식, 70%의 액체 직접 냉각, 100%의 직접 냉각입니다. 또 본인들은 슈퍼컴퓨터 10대 중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냉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서버를 공급하는 데 있어 액체 냉각 기술을 통합해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들의 강점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3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입니다. 3분기 매출 예상치는 약 74억 달러에서 78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가 72억 달러였으니 상단 기준으로는 분기에 8% 성장까지 내다보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선의 시나리오이나 매출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을 던지고 있는 듯합니다. 반면 연간으로는 1에서 3%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2분기 분위기 대비해서 연간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잡은 듯합니다. 이익률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논갭 총마진 기준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제시한 35%를 하회할 것이라 밝혔죠. 사실 서버 쪽 매출은 이번 분기에 빠르게 늘었지만 인텔리전트 엣지는 오히려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2분기를 저점으로 다시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 밝혔지만 서버를 제외한 사업의 매출, 그 중에서도 이익률이 높은 인텔리전트의 분위기가 애매하다 보니 수익성을 깎는 느낌입니다. 또한 네트워킹에서 AI 시스템의 제품 믹스가 오히려 이익률을 낮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밸류에이션만 살펴보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자료 제공 기준 포워드 PER은 약 10배가 예상됩니다.
다른 기업들을 견주어 보면 높다라는 느낌은 덜하지만 아무래도 연간 1에서 3% 성장이라는 분위기상 높게 부여하기는 어려운 여건인 듯합니다. 또한 지난 PR 밴드를 살펴보더라도 계속해서 낮은 구간에 머물렀습니다. 어닝 자체가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선 경우도 많았고요. 그나마 참고할 지표로 어닝이 높게 나왔던 연도의 PER은 약 5배를 기록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이번 실적 발표에서 흥미롭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주 후의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HP의 내리는 이런 말을 했죠. 2주 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HP의 디스커버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참석할 예정으로 양사가 어떻게 앞으로 협력해 나갈지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사이즈일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모멘텀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다이와의 루이 미시오시아는 GPU의 수요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내리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시장의 수요를 이끌고 있으며 여기서 엔비디아가 리더라는 말을 거듭했죠. 과연 무슨 이야기를 2주 후에 할지 궁금해집니다. 이상 이타카 교포 박춘배였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